기판 효과, 바디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스 구조에서 인버전 이야기를 했었죠. 기판하고 다른 방향의 다른 극성의 캐리어가 형성되는 것,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계면 사이에 다른 극성의 캐리어가 형성되는 걸 인버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피스 인버전, 인터피스를 세미컨덕터 기준으로는 서피스니까 서피스 인버전이고요.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된다. 다수 캐리어가 되는 극성이 바뀐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의 포미 레벨하고 인트린식 포미 레벨하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서 인트린식 포미 레벨이 포미 레벨하고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 이게 서피스 인버전이었는데요. 스트롱 인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트롱 인버전은 하이 프리퀀시 커브에서는 이 전체 밴드 밴딩 서피스 포텐셜이 바디의 기판 아래 쪽에 퍼미 레벨과 인트린식 퍼미 레벨의 차이 바이 B의 2배 정도 되는 것이다. 이 밴드 밴딩이 그렇게 했었고요. LF 커브에서 C 인버전이 옥사이드 커패시턴스 비슷하게 가는 경우에는 거의 에너지 밴드갭 가까이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밴드갭의 절반 정도 가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스레숄드 모스펫의 스레숄드나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 커브의 스트롱 인버전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쓰인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프리퀀시 커브의 스트롱 인버전에서 이 밴드 밴딩이 바디의 포미 레벨의 상대적인 위치의 2배만큼 돼서 요 상대적으로 요만큼 파이 B만큼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때는 포미 레벨이 하나밖에 없었었죠. 왜냐하면 MOS 구조에서 이쪽 반도체 쪽에서 소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건 바디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포미 레벨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전화의 공급은 역시 바디였었죠. 그게 이제 MOS 구조였었고요. 모스펫의 채널 형성, 인버전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스펫에서는 게이트하고 옥사이드, 게이트 다이렉트릭하고 바디하고 사이에 MOS 구조가 형성되지만 형성되긴 하지만 이쪽에 채널, 게이트 아래쪽을 채널이라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채널, 그 바디 위에 형성되는 이 채널에 인버전 캐리어, 인버전 전하를 공급해 주는 건 소스 단자입니다. 그렇죠? 소스 단자라서 이쪽에 인버전 캐리어의 포미 레벨은 소스부터 정렬하는 거죠. 이전에 PN 다이오드 구조에서 양쪽에 전극이 있는 쪽은 오미 콘택이 되고 이쪽 정션 쪽은 렉터파잉 콘택이 되는데, 이 포미 레벨은 일렉트론의 포미 레벨은 N타입에서부터 이 디플리션 영역에까지 N타입의 일렉트론 포미 레벨이 기준이 되고, P타입인 경우에는 전공인 경우에는 P타입의 포미 레벨이 디플리션 끝까지 된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N 일렉트론하고 홀의 포미 레벨은 아예 다른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포미 레벨이 일렉트론의 포미 레벨 EFN은 N타입부터 디플리션까지, P타입에서는
P타입 내에서 일렉트로닉 퍼미 레벨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타입 전공의 퍼미 레벨은 P타입부터 디플리션 영역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PN을 놓고 보면 여기 PN 보면 이게 채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모양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인버전 차지의 범위 레벨은 소스부터 오고 홀의 범위 레벨은 여기 바디에서부터 이쪽 채널 그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MOS 패드하고 MOS 커패시터는 채널 캐리어의 공급원이 서로 다르다. 그런 게 있죠. 모스펫에서는 채널은 소스에서도 오고 모스에서는 바디, सब스트레이트 기판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전에 필요한 밴드 밴딩이 그러니까 인버전 차지가 충분히 일어나야 될 밴드 밴딩이 퍼미 레벨 기준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린식 퍼미 레벨이 퍼미 레벨하고 교차가 일어나서 좀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엠보스인 경우에 내려가서 인트린식 퍼미 레벨이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스에서의 퍼미 레벨하고 만약에 바디 기판의 퍼미 레벨하고 이렇게 갭이 만약에 생기면 밴드 밴딩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버전에 필요한 밴드 밴딩은 EQ의 5B 더하기 Q 곱하기 VS-VB 소스하고 바디 바이어스의 차이만큼이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버전 차지의 농도가 캐리어의 농도가 그 기판의 홀의 농도만큼 되려면 Q5B는 여기 필요하거든요. 여기 Q5B 필요하고 여기 Q5B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퍼미 레벨 차이만큼이 추가로 더 필요한 밴드 밴딩이 된다는 거죠. 소스 정션을 보기 위해서 이전에 PN 다이오드에서 봤던 밴드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N 정션에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케이블럼에서는 양쪽의 퍼미 레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리기는 하는데 원래 퍼미 레벨은 캐리어별로 따로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하고 홀의 퍼미 레벨은 따로 있는 건데 뭐 거의 이퀄리브리엄 같은 상태에서 둘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다 이렇게 한 줄만 그려 놓게 되고요. 예를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일렉트론 N타입에서는 바이어스가 마이너스니까요. 조금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에너지 레벨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홀에서 내려가고요. 상대적으로 N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 되고요. 그럼 일렉트론 퍼미 레벨 이렇게 되고 디플리션 영역까지 일렉트론 N에서 출발한 일렉트론 퍼미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의 퍼미 레벨은 디플리션 영역은 P타입에서 출발한 퍼미 레벨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는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하고 홀의 퍼미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PN 정션에서 퍼미 레벨 따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였는데요. MOSFET에서 보면 여기서 소스 정션하고 바디, 소스하고 바디, 이 소스 정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로나 아니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포워드가 걸리잖아요. 그럼 포워드가 걸리면 이 N, P, N 이렇게 만들어지는 BJT 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이 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드레인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왜냐하면 드레인하고 바디하고 사이엔 다시 리버스가 걸릴 테니까요. BJT가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 BJT 액션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베이스의 폭이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BJT의 정폭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BJT 액션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포워드가 걸리게 되면 BJT 액션이 일어나서 원래 우리가 모스펫에서 원하는 이쪽 소스에서 채널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FET 액션이 일어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소스 정션은 제로 혹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고요. 근데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정션을 좀 강하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 강하게 아니라도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PN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걸었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생기겠죠. 이쪽 소스 정션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렉트론의 포미 레벨하고 홀의 포미 레벨이 물론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니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고요. 이쪽 디플리션 영역, 지금 이쪽 모스펫에서 보면 디플리션이 일어나고 인버전이 일어나는 채널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포미 레벨은 소스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고, 그렇죠? 그리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관점에서 보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만큼 더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포미 레벨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 포미 레벨 갭, 요 홀의 기판 P 타입에서의 포미 레벨하고 소스 정션에서의 포미 레벨 사이 요 갭은 QVR 리버스 바이어스만큼 되고, 그거는 소스하고 바디하고의 전압차 바이어스만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버전에 필요한 밴드 밴딩은 서피스 포텐셜 서버 밴드 밴딩은 EQ5B 플러스 Q 곱하기 VS 마이너스 V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 밴딩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밴드 밴딩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MOS 구조에서 보면 인버전이 일어나는데 게이트에 좀 더 많은 전압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소스하고 기판하고 사이에 바이어스가 걸리죠. 제로 바이어스였을 때는 필요한 서피스 포텐셜 밴드 밴딩이 EQ5B였고요. 이 5B는 Q분의 KT 곱하기 자연 로그의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 분의 기판 P타입의 도핑 농도가 되겠죠. NA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맥스 디플리션 차지, 그러니까 이 스트롱 Q5S가 EQ5B가 되는 이때 이 디플리션에서의 디플리션 차지 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Q의 NA 입실론 SI 곱하기 Q E5B, 그러니까 이 두 밴드 밴딩에 필요한 거하고 필요한 게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차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 차지를 감당할 만큼 게이트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스하고 바디하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추가로 걸렸다 생각하면 디플리션 차지가 여기에서 보시면 밴드 밴딩에 해당하는 거하고 여기 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곱해지게 되니까 이 밴드 밴딩이 늘어나잖아요. 밴드 밴딩이 늘어나니까 EQF5B 플러스 QSB만큼 리버스 바이어스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요 텀이 원래 있던 요 밴드 밴딩 제로 바이어스하고 차이가 생기겠죠. 이 차이가 생길 만큼 추가로 여기 디플리션 전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게이트 바이어스를 더 많이 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텀, 요 앞에 항만큼 하고 게이트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요. 게이트는 이 게이트 다이렉트리, 게이트 옥사이드에 의한 커패시터하고 전하량하고의 비례해서 스레셜드 볼티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제로 바이어스였을 때는 요 항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요 항이 생기게 될 거고 리버스 바이어스 걸리면 요 항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밴드 밴딩의 차이만큼의 스레셜드 볼테이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제로 바이어스일 때 스레셜드 볼테이지 VT0라고 하면 VT0에서 요 밴드 밴딩에 해당하는 항, 제로 바이어스의 밴드 밴딩에 해당하는
항을 빼주고 실제 필요한 밴드 밴딩,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필요한 밴드 밴딩만큼을 더해주고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공통된 텀을 앞으로 빼고 하고 옥사이드 커패시턴스 붙이면 요 항이 생기는데 요 항만큼 스레실드 볼테이지가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디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 바이어스일 때 비해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스레실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커브로 보면 여기 리니어 커브 ID하고 VG 게이트 바이어스를 바꿔가면서 ID를 보면 처음에 제로 바이어스일 때 VT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ID VG 커브에서 접선을 그어서 여기 닿는 게 여기가 VT쯤 되죠. 그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에 더 걸어주니까 VT가 요만큼 증가하고 또 추가로 요만큼 더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강하게 걸어주면 강하게 걸어준 만큼 요 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레실드 볼테이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거를 기판의 바이어스, सब스트레이트, 바디의 바이어스를 바꿔주는 만큼 스레실드 볼테이지가 바뀐다고 해서 바디 이펙트, 기판 효과라고 한다. 근데 그 기판 효과는 소스하고 바디 사이에 퍼미 레벨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생긴 만큼의 밴드 밴딩이 많이 일어나야 돼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한 퍼미 레벨의 분리에 의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에서 바디 바이어스에 따라서 스레실드 볼테이지가 변하는 현상인 바디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일렉트론 퍼미 레벨 사이에 갭이 생긴다. 일렉트론은 바디하고 소스 사이에 일렉트론 퍼미 레벨, 그러니까 다수 캐리어의 퍼미 레벨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